분자의 정의를 먼저 볼게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여기서 포인트는 물질의 성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중 가장 작은 입자인데,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나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우개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지우개 반만, 그래서 반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반의 지우개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지우개죠? 네, 지우개가 반만 남아있어도 잘 지워질 거니까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그래서 또 반의 반만 나에게 남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모르겠어 그러면서 칼로 그냥 좀 자르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자르고 또 잘랐어요. 그래서 핀셋으로 이것도 지워질까 하면서 이 작은 조각으로 연필이 묻어있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지웠더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아직 얘는 지우개죠. 아직은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더 잘랐어요. 더 조그맣게 잘랐더니 아직까지도 지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얘네들은 지우개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지워진다라는 것을 지우개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직까지 지우개였는데 이것을 무한히 반복하다가 진짜 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게요. 좀 실제에서 떨어지지만 딱 점으로 찍었는데 점정도 남았는데 이게 또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딱 더 잘랐더니 더 이상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는 성질이 없죠. 지워지는 성질을 잃었고 바로 직전에 이때는 성질이 있었어요. 지워지는 성질. 그럼 얘가 뭐냐? 분자예요. 자, 그럼 분자의 정의 다시 가볼게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쵸? 성질은 있는데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자, 분자는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요. 원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원자가 아무 원자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원자 중에서 비금속 원소,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인 원자로만 결합되면 그게 분자입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가 분자를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지고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 그냥 바로 밑에 있는 예를 들어보면 H2O는 우리가 물이거든요. 그럼 이 물은 실제 생김새가 미키마우스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물질 있잖아요. 우리 왜 소독약으로 쓰죠. 이 과산화수소는 물과 아예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그럼 물은 H2O고 과산화수소는 H2O2. 그럼 대충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자의 종류가 같아도 수가 따라 수가 다르면 분자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죠.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당연히 다르겠죠. 뭐 CO2 이런 건 이산화탄소인데 수소가 있냐? 산소가 있냐? 뭐 탄소가 있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의 종류와 분자의 종류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분자의 종류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햄버거를 먹는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햄버거 중에서 불고기 버거를 B버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새우버거를 S버거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대리버거를 D버거, 뭐 3개만 할게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음료수도 골라도 돼. 그래서 콜라도 하나 고르고요. 그 다음에 사이다도 C잖아요. 그럼 사이다는 시옷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거는 한글 이니셜로 쓸게요. 콜라는 키역, 사이다는 시옷, 오렌지 주스는 오, 이렇게 적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원소는 6종류의 원소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조합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한하죠. 내가 불고기 버거를 2개 하고 콜라 하나를 먹냐? 그 다음에 또 새우버거를 100개 하고 사이다를 하나 먹냐? 그 다음에 사이다는 3개 마시고 그 다음에 대리버거를 먹냐? 선생님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조합을 하면 밤새워서 조합을 해도 끝내지 못합니다. 즉 원소의 종류보다 얘네들을 내가 분자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분자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잠시만요. 자, 그 다음 위로 다시 가볼게요.
위로 가보게 되면 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진다면 애초에 갖고 있던 성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 할지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다면 서로 성질이 다른 분자다. 예를 들면 물과 과산화수소는 아예 다르고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도 아예 다르며 산소와 오존도 아예 다른 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이 분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원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단원자 분자도 말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원자, 수소 원자 이렇게 두 개가 이루어진 수소 분자라든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산소 분자라든지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질소 분자와 같이 이원자 분자도 있다. 두 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경우를 이원자 분자라고 한다. 그럼 삼원자 분자는 뭐냐? 방금처럼 산소가 있고 수소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한 원자 세 개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삼원자 분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분자의 개념을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분자를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서 최대한 이 분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표현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을 1, 2, 3번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자. 예를 들면 지금 바로 아래로 볼까요? 물이 있는데 물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H랑 O로 잠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나타내자. 예를 들면 지금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2개, 그 다음에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은 생략하재요. 그럼 1은 생략하기로 했으니 하나가 있는 경우는 생략을 하자. 자, 생략을 했더니 이제 분자의 개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3개 있다면 이렇게 물 분자 하나, 그 다음에 물 분자 둘, 그리고 물 분자 셋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개수에 3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햄버거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면요. 불고기 버거 2개랑 콜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세트를 한 5세트를 샀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합한 이 분자를 5분자를 샀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하나, 둘, 세 덩어리가 있을 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을 땐 3이라는 개수를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니까 분자의 종류는 물분자다. 그럼 얘가 물인 건 어떻게 하나요? 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물분자고요. 분자의 수는 2개. 뭘로 알 수 있나요? 몇 세트 샀는지, 물 분자의 수가 몇 개인지는 이 개수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뭐가 있나요? 수소와 산소 2종류. 그 다음에 분자 1개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는 몇 개가 있나요? 네, 분자 1개를 이루고 있는 거는 수소 2개랑 산소 하나죠. 그래서 수소 2개, 산소 1개, 총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원자의 총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물 분자가 2개 있으니까 자, 수소 세어봅니다. 하나, 둘, 세 개, 4개, 4개의 수소. 그다음 산소 하나, 둘, 2개의 산소, 총 6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가 아닌 물질도 있을까요? 있죠. 네, 분자가 아닌 물질은 어떤 물질이 있냐면 선생님이 앞서서 분자이려면은 무슨 원소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했냐면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비금속 원소가 아니면 뭐예요? 네, 금속 원소죠. 이 분자가 아닌 물질은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분자가 아니에요. 그럼 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분자가 아니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함께 결합해 있어도 분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분자가 아닌 물질들은 독립된 분자를 이루지 않고 입자들이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물질은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물 분자 3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분자끼리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 두 개, 세 개를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래쪽에 NaCl, 이걸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죠. 염화나트륨. 이 소금은 실제로 존재할 때, 자연에서 존재할 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강한 결합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단단하게 결합해 있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개수를 1대1로 결합했다라는 거는 대충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몇 개인지 세고 끊기가 애매하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물질은 나중에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지 분자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결정으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가 아닌 예가 되겠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거 두 가지 예 말고는 선생님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구리가 자신이 내어놓은 전자하고 이렇게 정전기적인 인력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들과 인력을 느끼니 이 구리도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금속이 존재하는 모습도 금속끼리 막 따닥따닥 이렇게 결합돼 있으니까 몇 개의 구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한 종류만으로 빽빽하게 3차원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이런 모형 같은 걸 우리가 외우고 다닐 순 없고 분자가 아닌 물질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면 분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몇 가지 분자와 분자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이 단원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는 H2, 질소 N2, 점점점 아래쪽에 있는 분자식들 다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암기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들이 더 많죠? 그래서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대표적인 것들 조금 더 적어요. 여기 있는 양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개념이 분자량의 개념인데 원자량, 분자량, 그리고 질량수. 자, 그것들 다 모두 다 질량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분자의 질량이나 원자의 질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쉬운 수로 상대적인 질량으로 나타낸 게 이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질량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자의 질량을 상대적인 양으로 상대적인 양으로 표현한 것. 근데 원자량이 상대적인 거니까 분자량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CO2의 분자량을 누가 계산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 CO2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탄소가 있고 산소가 양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일까? 문제에서 알려주거든요. 얘 12. 그다음 산소는 16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44입니까? 그래서 이 44는 그램 단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냥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단위 자체가 없이 44만큼의 분자량을 갖습니다 하면 되고요. H2O도 한번 볼게요. H2O는 산소가 있으면 수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소 원자량이 위에서 1이래요. 그럼 1 더하기 또 1이 있죠. 수소 하나 더. 그리고 산소는 16 더하면 뭡니까? 네, 18만큼의 원자량을 가진다. 이렇게 분자량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온 보겠습니다. 원자하고 이온의 차이점이 뭘까요? 앞서서 우리가 원자는 중성이라고 했었죠. 그죠? 원자는 무조건 중성이에요. 그럼 중성이려면 어때야 돼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야 합니다. 근데 이온은 일단 중성에서 벗어났어요. 중성이 아닙니다. 그럼 중성이 아니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플러스를 띠냐, 마이너스를 띠냐. 그럼 플러스를 띠게 되면요. 우리가 그걸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플러스를 띠게 될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면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리튬 원자를 하나 예로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는 보어 원자 모형을 쓰지 않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어 원자 모형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보어 원자 모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플러스 3만큼의 원자 핵을 가지고 있고 전자가 제일 안쪽 궤도에 2개 돌아요. 그리고 첫 번째 궤도에는 2개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궤도에 하나의 전자를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리튬 원자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요. 불편하고 불안해요. 누구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전자 때문에 불안해서 이 전자를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리튬이 이 전자를 받을 어떤 원소를 찾는다면, 원자를 찾는다면 내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플러스 3의 전하량은 그대로고 전자 하나가 빠졌으니까 안쪽 궤도에 2개만 돌게 되겠죠? 그럼 매우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됐는데 이 구조적으로 얘는 안정할진 모르겠으나 전하량은요.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띠게 됩니다. 전자가 2개니까. 그럼 우리는 얘는 전자 하나를 잃고 플러스 1의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었어 라고 하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양성자의 개수가 3개였던 리튬은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3, 플러스 3이었는데 전자가 원래는 3개였으나 안정을 위해서 하나를 버렸고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되며 이 둘을 더했더니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띠게 됐다. 따라서 원자를 벗어났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 양이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음이온이 되는 과정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9번이니까 플로린을 나타냈습니다. 플로린은 플러스 9만큼의 플러스 원자핵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어 원자 모형으로 그려보면 플러스 9만큼 그리고 전자가 제일 안쪽 궤도에 2개가 돌고 있었고 그 다음 궤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돌고 있습니다. 이 플로린에게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플로린아, 넌 지금 어떤 상태니? 나 지금 너무 불안해. 왜 불안한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잖아. 나 지금 이 자리에 전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너무 채우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앞서서 봤던 리튬 있죠? 전자 주고 싶어 했던 그런 원자를 인접한 곳에서 만나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전자를 받아오겠죠, 이렇게. 외부에서 전자가 받아서 여기가 채워졌다라고 합시다. 그럼 채워지게 되면 채워진 걸 다시 그리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채워 넣을게요. 그럼 전자가 딱 채워지면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으니까 채워진 후에는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안정된 상태가 되나 전하량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9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0이 돼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네, 정리해보면요. 원자였던 플로린은 양성자 9개, 이온이 돼도 양성자는 변함없어요. 원자핵은 엉덩이가 무거워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량은 플러스 9, 그 다음에 이온도 플러스 9. 근데 전자는 원래는 9개였는데 10개가 되면서 마이너스 전하량이 하나 더 늘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만큼, 즉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띠게 되었고 우리는 얘를 음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봤는데 이온을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온도 분자식처럼 식이 있습니다. 이온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온식을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걸로 보게 되면 우리 방금 뭐 봤죠? 리튬이 전자를 잃었죠. 그럼 하나 잃었으니까 Li 플러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전자를 잃었으니까 사실 이 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야 되죠. 리튬이 있었는데 전자 한 개를 뺏겼어. 그래서 리튬 양이온이 되었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우리 화학식에서는 이렇게 빼기 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 이항된 것만 같은 표현으로 써요. 얘를 바르게 고쳐보면요. 리튬 이온이 됩니다. 전자 하나를 내어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른 표현. 그다음 플로린도 한번 볼게요. 플로린 원자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전자를 얻지 않았습니까? 얻었습니다. 전자를. 그래서 F-가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온이 되는 경우는 전자를 내어놨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음이온이 된 경우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자를 더해서 음이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온식은 뭐냐? 이게 이온식이죠. 이거 이온식. 여기 있는 플로린 이게 이온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양이온은 원소기호의 오른쪽, 그러니까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은 전자수와 전하의 종류를 함께 표시를 한다. 그럼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잃었나 봐요. 그러면 잃은 전자수는 잃은 생략돼 있는 거죠. 안 쓴 게 하나를 잃었다는 생략해서 Na+라고 쓰고요. 두 개를 얻었다라고 하려면 얻은 전자수를 쓰고 마이너스 전하를 씁니다. 그래서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양이온은 전자를 잃었을 때, 음이온은 전자를 얻었을 때 얘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해보게 되면 양이온의 경우 전자를 잃었다를 좌변에 표현하지 않고 그냥 좌변에 잃은 것을 이항한 표현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수소가 전자를 잃고 수소이온이 되었어요를 이렇게 수소가 수소이온이 됩니다. 전자 하나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철이 전자 두 개를 잃고 철이온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요. 철은 철이온이 되었다. 두 개의 전자를 내려놓고 네, 그리고 음이온이 되는 과정은 그냥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화이온이 되었다.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산화이온이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말을 하는 중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화자를 붙였어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염소 원자죠. 근데 얘는 염화이온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산소 원자죠. 여기는 산화이온입니다. 그럼 또 좀 얘가 좀 특이한 사례라서 특이하지 않은 사례를 보게 되면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플루오린이 플루오린 이온이 되면 여기 화자를 붙여서 이온을 붙여요. 즉 양이온은 그냥 이온만 붙이면 되고 음이온은 화를 붙이는데 혹시 소로 끝나면 소를 버리고 화를 붙여라. 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온 모형까지 살펴보게 되면 리튬 원자가 전자 하나를 내어놓고 리튬 이온이 되는 과정. 그리고 예시는 이렇게 전자 한 개 잃었다. 전자 두 개 잃었다. 전자 하나 얻었다. 전자 두 개 얻었다. 음이온, 양이온 표현하는 방법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온이 되는 과정을 이해를 했다면 이제 사실 다 암기예요.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모르면 영어 단어를 공부할 수 없듯이 화학을 배울 때 원소 기호를 모르거나 분자식을 모르거나 이온식을 모르면 시작이 안 되는 거라서 이건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온의 명명법 정리합니다. 양이온은 그냥 이름에 이온을 붙이면 된다. 음이온은 이름에 화를 붙이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혹시 소로 끝난다면 소를 없애고 화를 붙여라. 그리고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은 화학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Na+죠. 그다음 Cl-죠. 이들이 결합하게 되면 NaCl이 되는데 양이온을 먼저 적고 음이온을 다음으로 적으래요. 그리고 읽을 때는 네, 나트륨을 먼저 적었지만 읽을 때는 뒤에서 읽습니다. 염화 나트륨. 네, 좀 까다롭네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주의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표현하는 것, 즉 이온식을 어떻게 쓸 건데 라는 얘기죠. 이온식. 그럼 이온식은 분자식처럼 네, 비슷하게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쓰게 되네요. 양이온을 먼저 쓰세요. 그 뒤에 음이온을 쓰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칼슘 이온이 나와 있고 얘가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음이온을 먼저 쓰세요. 네, 염화 이온을 썼습니다.
썼는데 각 이온의 개수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외웠다고 합시다. 칼슘이 CA2 플러스였고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일단 이온으로 된 이 이온식 자체도 중성이어야 됩니다. 그럼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CA는 2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래요. 그럼 얘네가 하나씩 결합하면 중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중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칼슘 이온이 얘기합니다. 염화 이온에게. 너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난 2 플러스고 너는 1 마이너스니까 너가 정확하게 두 개가 있어야 나랑 결합했을 때 중성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 플러스짜리가 하나 있으면 1 마이너스짜리는 1 마이너스라고 적을게요. 1 마이너스짜리는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0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CA 하나에 Cl 두 개가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CaCl2라고 이온식을 적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읽을 때 염화 칼슘으로 읽습니다.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온화가 나오고 이온화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온화란 물질이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이온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도요, 선생님이 앞서서 이렇게 미키 머스처럼 생긴 이 물 분자가 결합하지 못한 전자가 4개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보게 되면 수소는 중앙에 원자핵이 이렇게 그대로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도 극성을 띠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극을 띠니까 이 산소 근처에는 누가 오겠어요? 이런 양이온들이 산소 근처에 오겠죠? 음이온 어디로 오겠어요? 수소 근처로 오겠죠? 그래서 NaCl과 같은 물질은 밖에서는 엄청 단단하게 결합돼 있는데 물속에만 들어가면 물들이 얘네들을 각각의 취향에 맞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Na 플러스 주변에는 산화 이온이 둘러싸게 될 거고 산소 분자가 그러니까 물 분자 중에서 산소가 이렇게 쭉 둘러싸게 될 거고 네, Cl 마이너스 주변에는 수소가 둘러싸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그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이온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온화식은 이온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낸 것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KOH가 K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로 CaCl2는 CA2 플러스 더하기 2개의 Cl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산나트륨은 Na 플러스 2개와 탄산 이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식 자체를 이온화식이라고 하고요. 이온식은 이런 게 이온식이죠. 이런 게 이온식이다.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주 나오는 화학식들, 그러니까 화학식이라고 표현돼 있죠.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의 결합 방식들, 그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암기해 주세요.